안녕하십니까, 이영음입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 2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어떠한 내용을 공부하건 간에 그 내용의 역사를 좀 알아야지만 그것이 어떻게 발전했고 이것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 같이 공부하시면서 컴퓨터의 역사, 또 이런 어떤 그 컴퓨터 그래픽스와 관련된 기술의 역사 같이 살펴보시죠. 오늘의 강의 내용 보시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연대별로 이 컴퓨터 기술의 발전, 또 컴퓨터 그래픽스와 관련된 그런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 컴퓨터 그래픽스가 점차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응용이 됐는지 하는 것을 4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0년대에서 50년대, 바로 이 컴퓨터가 개발이 된 그런 시기이죠. 세계 최초의 컴퓨터, 바로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자, 이 컴퓨터 ENIAC, 최초의 전자식 진공관 컴퓨터입니다. 자, 이 진공관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 컴퓨터를 만들었는데요. 이 무게는 30톤, 진공관이 19,000여 개가 이용이 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죠. 성능은 지금 아마 여러분 개인 컴퓨터에 뭐 몇십 분의 1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성능일 것입니다. 소요 전력이 140kW, 방 하나를 가득 메운 그런 컴퓨터였습니다. 이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컴퓨터가 점점 더 소형화되죠. 그래서 50년도에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가 개발이 됩니다. 바로 이 유니백이라고 하는 컴퓨터죠. 1951년 에커트 모클리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당시 가격이 그 50년대 가격으로 100만 달러를 넘었다 하니까 그 비용이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조금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또 하나의 발전은 이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초로 개발됐던 프로그래밍 언어 1956년에 이 포트란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이 됐고요. 1959년에는 코볼이라고 하는 언어, 또 1964년에는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점점 더 단순화해지고 점점 더 이 프로그램을 하기가 간단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그냥 이용만 하면 되죠. 또 이 IBM 70 시리즈 컴퓨터가 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958년 이 IBM사에서 이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컴퓨터를 발표를 하면서 이 또 한 번 컴퓨터의 소형화를 가져왔죠. 이 컴퓨터의 소형화에 또 아주 크게 기여를 한 기술 중에 하나가 IC 칩입니다. Integrated Circuit. 그러니까 이 고밀도 집적 회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컴퓨터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1958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이 반도체 집적 회로에 해당하는 이런 어떤 그 회로를 개발을 함으로 해서 컴퓨터가 아주 획기적으로 소형화되었습니다. 1960년대 역시 이 컴퓨터 기술 계속 발전했고요. 또 이 컴퓨터를 또
응용을 하는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또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말에 CAD/CAM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60년대 그 사용이 됐는데요. 세계 최초의 CAD/CAM 시스템, 저희 지난 시간에 CAD, Computer Aided Design,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품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었죠. 그것이 이제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64년에는 특히 이 어떤 그 모델을 일종의 모형처럼 만들어서 그 모형을 회전을 시키면서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표됐죠. 또 1961년 이 고밀도의 그러니까 그 반도체 집적 회로 IC가 아닌 고밀도 집적 회로를 개발했습니다. 이 밥 노이즈라고 하는 로버트 노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고밀도 집적 회로를 개발을 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그 사람이 로버트 노이즈, 밥 노이즈입니다. 1960년대 초에는 또 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벌써부터 비디오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비디오 게임이었죠. 조그만 그런 어떤 그 세모 모양의 그런 어떤 비행기라고 하는 그런 물체가 총을 쏘면서 나아가는 그런 스페이스 워라고 하는 게임을 1962년 스티브 러셀이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을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또 이 컴퓨터를 이용을 한 어떤 그 그래픽적인 애니메이션이 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당시에는 컴퓨터 성능이 아주 초보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주 뭐 수십 초에 불과한 처음에는 십몇 초에 불과한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지만 그래도 어떤 움직이는 그런 화면을 제공을 했다. 그래서 Simulation of Two Gyro Attitude Control System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어떤 그 물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짧은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60년대 말에 이 CAD/CAM 시스템 어떤 그 3차원적인 그런 물체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물체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치 그 철사로 그 물체의 모형을 만들듯이 여러분 많이 그렇게 만든 거 보셨죠. 그런 정도의 기술밖에 가능하지 않았었는데 60년대 그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그 물체에 표면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물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와이어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굴곡점, 그 물체의 그 변하는 굴곡점을 그렇게 찍고 그 굴곡점끼리 선을 이은 그런 3차원 물체를 만들었던 것을 그 물체의 표면을 입혔는데 처음에는 그 물체의 표면을 정말 그 물체가 볼록 튀어나왔으면 그 볼록 튀어나온 대로 입힐 수 있었던 컴퓨터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납작하게 그대로 그 표면을 입히는 그러니까 그 3차원 물체 중에서 그야말로 울퉁불퉁하게 그 곽이 그런 그 플랫 쉐이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플랫 쉐이딩 기술이 60년대 말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 프레임 대신에 그래서 어떤 그 고체의 그런 물체를 만들어냈지만 60년대만 해도 그것이 플랫 쉐이딩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70년대 들어서는 이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을 해서 물체를 표현하는 그런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해서 점점 사실적이 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어떤 물체를 점점 조금이라도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위주로 개발을 해서 이 쉐이딩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죠. 그래서 고로드 쉐이딩, 퐁 쉐이딩과 같이 처음에 고로드 쉐이딩은 어떤 곡선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그 기술이 되겠고요. 퐁 쉐이딩은 그 곡선의
훨씬 더 그런 사실감을 주는 그 다양한 그런 굴곡면이라든지 또 다양한 빛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이라든지 하는 것을 훨씬 더 매끄럽게 잘 표현을 한 그런 그 쉐이딩이 되겠습니다. 고로드 쉐이딩은 그러니까 주로 그 둥근 표면을 주로 그 표현하는 그런 쉐이딩 기술이 되겠고요. 퐁 쉐이딩의 경우는 다각형의 그런 표면을 그 정확한 하이라이트를 입히면서 조금 더 그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늦겠지요. 70년대는 또 이 그런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애니메이션의 일부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중앙 처리 장치가 발전을 하고 또 73년에 8비트 시스템이 발전을 함으로 해서 점점 더 이 컴퓨터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이제는 영화에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 회사가 지금까지도 유명한 루카스 필름이 바로 70년대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것 이외에 인포메이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컴퓨터 회사들도 특히 이제 개인용 컴퓨터를 위한 컴퓨터 회사들도 생겨났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사가 이때 설립이 됐습니다. 7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설립이 됐고요. 그때 그 빌 게이츠가 그 20대 청년으로 이렇게 컴퓨터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80년대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8080 시리즈 이 컴퓨터 운영 체제로 그 MS 도스라고 하는 그 컴퓨터 운영 체제를 또 개발해서 발표를 했죠. 76년에는 스티브 워즈니악 그리고 스티븐 워즈니악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바로 그 어떤 개인용 컴퓨터 회사들의 기초가 다져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카스 필름은 70년대 점점 더 부상을 하면서 그 스타워즈의 이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바로 이 스타워즈에 사용됐던 그 광선검 장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오래되었지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이 초록색과 이 푸른색 빛의 광선과 이 붉은색 빛의 광선이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전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컴퓨터 그래픽스를 아주 사람들 머리에 부각시킨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80년대에는 그 영화와 게임에 점점 더 컴퓨터 그래픽스가 적극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효과를 담당하는 스튜디오 그리고 프로덕션들이 대거 출범을 했는데요. 또한 그런 어떤 기법들이 또 새롭게 속속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쉐이딩에 있어서도 고로드 퐁 쉐이딩에 이어서 이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로드나 퐁은 단순하게 빛이 쪼이는 부분을 하이라이트하고 어둡게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쳤는데 레이 트레이싱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가 놓여진 환경을 다 고려를 해서 빛이 어떤 물체에 쏘여졌을 때 쏘여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체에 반사를 해서 또 다른 물체로 갔다가 또 어디에 벽에 부딪혔다가 하는 그 빛의 그런 어떤 그 반사되는 그 각도나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것을 다 계산을 해서 어떤 장면을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사실적인 그런 어떤 3차원 물체를 표현할 수가 있죠. 영화에 본격적으로 이 어떤 그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이 돼서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큰 인상을 심어줬던 것이 바로 이 디즈니사의 트론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트론이라고 하는 영화는 컴퓨터 게임을 하던 그 인물이 컴퓨터 게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컴퓨터 게임의 어떤 캐릭터가 돼서 활동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미지 전체 면에서 아주 굉장히 사람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겼지만 그 작품 면에서는 상업적으로는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80년대에는 IBM PC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81년 인텔사의 16비트를 탑재한 그 개인용 컴퓨터가 발표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스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82년에 실리콘 그래픽스사가 설립이 됐죠. 그래서 이 고품위 컴퓨터 그래픽스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83년에 또 PC를 위한 그런 CAD 시스템, 오토캐드라고 하는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이 CAD라고 하는 이 작업이 훨씬 더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영화에 또 이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이용이 돼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이 몰핑 장면입니다. 그 윌로우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몰핑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87년에 이 기술이 처음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또한 8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이 개인용 컴퓨터에 또 큰 발전이 왔는데요. 바로 그래픽 유저 환경,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즉 그래픽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이 됐습니다. 바로 매킨토시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래픽 작업은 주로 매킨토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 그래픽 작업, 80년대에 이루어졌던 전문 그래픽 작업들은 매킨토시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85년에는 또 이 CD-ROM이라고 하는 그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 매체가 등장해서 그래픽이라든지 멀티미디어 내용물의 보급에 또 큰 기여를 했죠. 또한 그 86년에 개인용 컴퓨터에서 좀 고도의 그런 어떤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타가 비디오 보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타가 비디오 보드를 개인용 컴퓨터에 접목을 시키면 비교적 그 전문적인 그런 어떤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또 그 매킨토시 이외의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은 타가 비디오 보드를 접목시킨 그런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만화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이 도입이 됐었는데요. 1986년 디즈니사가 그 The Great Mouse Detective라고 하는 만화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만화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사용이 되다가 이제 9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죠. 또 그리고 86년에 그 픽사가 등장했습니다. 루카스 필름에서 독립을 해 나와서 그야말로 그 컴퓨터 그래픽스 위주의 그런 어떤 그 새로운 회사가 설립이 됐죠. 그래서 그 픽사라는 그런 이제 회사가 애니메이션 위주로 그런 작업을 많이 했고요. 또 애니메이션용 프로그램, 2D 애니메이션용 프로그램이 80년대 말에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등장을 해서 이제 개인들도 또 어떤 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90년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가 기술 발전도 많았고 또 어떤 그 콘텐츠적인 발전도 많았고 이 응용도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윈도우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IBM PC에서도 이제 그래픽 환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GUI가 90년대 IBM에서 가능해졌죠.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에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이용이 됐는데요. 다이너소어 인풋 디바이스. 자, 다이너소어 하면은 딱 생각나는 영화 있죠.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그 쥬라기 공원에서 이 DID, 다이너소어 인풋 디바이스가 개발이 돼서 즉 이 모형의 이런 어떤 그 움직임을 그 부착을 해서 그 센서를 부착해서 그 공룡의 그런 어떤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그래서 공룡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이 컴퓨터에 보내집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뭐 나름대로 컷을 만들어서 요것을 그 나름대로 이 하나 이었던 것을 그 사이에 한 몇십 커트를 그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표현을 했죠. 그래서 94년에 바로 이 주라기 공원이 아카데미 특수효과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라기 공원에서 공룡들이 분명히 이거는 뭐 모형을 해서 했다 그러긴 하는데 왜 이렇게 움직임이 자연스러우냐. 바로 DID라고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을 해서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94년에 아카데미 특수효과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디지털 영화가 이제 90년도 후반 들어서면서 대거 등장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터미네이터가 등장했죠. 그래서 그 어떤 그 3차원적인 물체가 점차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그 과정을 보여줬죠. 주라기 공원에서도 이 공룡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그 그래픽의 그 환경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0년대 들어서는 영화의 어떤 특수 효과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뭐 직접 사람들이 그것을 해서가 아니라 이 컴퓨터 그래픽의 특수 효과를 이용해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비를 절감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환상적인 효과를 내기도 했죠. True Lies라고 하는 영화는 기획 단계부터 어떤 그 디지털 영화로 구성된 최초의 그 헐리우드 영화로 기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국내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가 어떻게 이용이 됐느냐? 영화의 최초로 도입된 것은 94년 그 섬에 가고 싶다. 에서인데요. 좀 더 그 주목을 받았던 것은 구미호에서였죠. 그래서 이 고소영의 얼굴이 모핑으로 이 그 구미호로 변하는 그런 장면을 추가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 블루 시걸이라든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은행나무 침대 어떤 그 환상적인 그런 효과를 많이 보여줬죠. 또 그 컴퓨터 그래픽스가 아주 그 부각된 영화 중에 하나가 퇴마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이라든지 어떤 그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캐릭터가 아닌 그런 존재들과 전투를 한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바로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된 그런 장면들입니다. 90년대에는 또 이 인터넷이 개발이 되면서 웹 브라우저가 이제 그 소개가 됐죠. 그래서 95년에 넷스케이프,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렇게 그 두 개의 그 인터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돼서 소개가 됐습니다. 97년에는 또한 그 윈도우에서 다양한 그래픽 작업이 활발하게 꽃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제공이 됐었는데요. 바로 다양한 운영 체제를 지원하는 3차원 기술, 3차원 그래픽 기술인 윈도우 플랫폼에서의 오픈GL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가 됐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 그래픽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어떤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했죠. 90년대 또 최초로 3차원 물체를 이용을 해서 영화 전체를 애니메이션 전체를 그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제작한 토이스토리라는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것과 그 대적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작품으로서는 그 드림웍스사에서 발표한 98년에 개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한 이 영화 전체가 3차원 그래픽으로 제작이 되면서 이 월트 디즈니사의 그런 토이스토리라든지 그 당시에 또 발표가 됐던 벅스 라이프라고 하는 이런 영화들과 대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 90년대 말에
컴퓨터 그래픽스의 그런 어떤 역사를 쓴 영화로서 기억이 되는 것이 바로 매트릭스라는 이 영화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환상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장면들,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장면들이 제공이 됐는데요. 이런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컴퓨터 그래픽스가 정말 이 영화의 그런 어떤 주된 스토리 라인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요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2000년도 들어서는 뭐 이제 디지털 영화 또는 이 컴퓨터 그래픽을 빼놓고는 영화를 생각할 수 없는 그 정도가 되었죠. 즉 디지털 방식의 영화 촬영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룰로이드 필름을 사용을 하지 않고 2000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거의 모든 영화들이 다 그야말로 컴퓨터에 그 내용물이 저장되는, 저장 용량이 늘어나고 컴퓨터 처리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컴퓨터용 기억 장치에 그 모든 내용이 담기는 그런 그 디지털 방식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 컴퓨터 메모리 공간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우고 언제든지 또 복사를 하고 그 원본의 훼손이 하나도 없이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죠. 뿐만 아니라 그래픽 관련된 기술의 발달이 굉장히 뛰어나서 특히 그 그래픽 기술이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실과 그런 어떤 그래픽 기술과의 차이를 못 느끼는 그런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디즈니 다이너소어 영화에서는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의 원숭이의 털이 하나하나 움직여서 그야말로 바람이 불 때 그 어떤 이상한 기계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것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특히 2005년에 발표된 킹콩이라고 하는 리메이크된 영화죠. 에서는 그 킹콩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래픽으로 제작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관객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캐릭터의 거대함만 보다가 나중에는 그 킹콩의 얼굴 움직임, 눈빛, 근육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빠져들면서 킹콩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사랑을 느끼고 상처를 느끼고 킹콩과 함께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해진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디지털 액터가 등장해서 그야말로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된 캐릭터 자체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서 사실적으로 움직이는 그 골룸이라는 캐릭터가 그 디지털 액터의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시켰고요. 굉장히 유명했죠. 국내에서 개봉된 그 영화인 괴물, 또 그 괴물 캐릭터 자체가 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또 중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을 컴퓨터 그래픽과 실사를 결합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나무 사이를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착지해서 나중에 올려다보는 장면은 실제 촬영으로 이렇게 합성을 했는데도 어느 부분이 그래픽이고 어느 부분이 실제 장면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형 스케일 장면의 사실성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에서의 전투 장면, 또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수천만 명의 그런 수백만 명의 중공군이 밀려오는 그런 장면, 또 중천에서의 그런 어떤 군중들 장면, 또 중국 영화 장이모 감독의 황후아라든지 무국에서의 어떤 군사들의 모습, 이런 대형 스케일들이 굉장히 사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컴퓨터 그래픽스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스 어떻게 우리가 작업을 하고 어떠한 기기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 다음 시간부터 또 차근차근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